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우리 비정형 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2차 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 수업에서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란 뭐냐, 텍스트 마이닝의 이제 전반적인 절차, 특히 이제 어려운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텍스트 마이닝은 이 사전을 만드는 게 어렵다. 차라리 100시간으로 시간이 한정돼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언제 이게 끝날지 상당히 이제 불확실한 면이 커서 제가 다른 이제 정형 데이터 분석은 요동조 데이터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예상이 되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이 어떠한 키워드가 나올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의 동의어 처리, 불용어 처리, 사용자 지정 사전 만들 때 어디까지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계속 앞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 다시 또 결과 보고 업데이트하고 이게 순환되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분석, 데이터 분석도 그렇지만 목적이 명확해야지만 데이터 분석 절차도 명확해지고 결과 해석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붙었나요? 마이닝이 붙었어요.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기보다는 일단 나는 이제 백지 상태야. 그냥 어떤 가설도 같이 있지 않고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힙합 가사에 어떤 고빈도 단어가 있나? 명사 중에 이제 그런 거를 쭉 해보는 건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금 캐는 거거든요. 꼭 이제 내가 이거를 판다고 해가지고 금이 나오는 거 아니죠. 요즘은 이제 뭐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렇게 막 채굴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꼭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의 보장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텍스트 마이닝을 많이 활용하게 됐냐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제 연구윤리 관점에서 요즘은 이제 인간 대상이나 동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 뭐 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연구윤리 이제 설문조사 조사 설문지를 만들 때 연구윤리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고 뭐 의도한 연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 중에 오픈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연구해 봤던 신문 기사,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빅카인즈라는 사이트에 가 보시면 54개 신문, 방송, 언론사들의 이 기사들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무료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웹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신문 기사는 처음부터 오픈된 텍스트라서 그런 연구윤리에 인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의 이제 대상도 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구가 손쉽게 되고 그거를 처음에 텍스트 마이닝 했을 때는 일일이 저도 예전에 수업했을 때는 뭐 일일이 그거를 웹페이지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파이썬의 이 자동 웹 스크래핑, 웹 크롤링 기법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코드를 쓰면은 웹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은 특정한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쭉 이제 데이터가 축출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야,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쉬워? 어, 두 번째는 이제 연구윤리에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물론 이제 어느 일정 정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에서 특정한 개인정보가 드러날 때는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는 일단 없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이 너무나 손쉬워진 거예요. 그것도 자동화되고, 그 자동화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나고, 특히 우리가 이 텍스트 마이닝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물들이 요즘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연구 제목이나 초록, 키워드 정도는 유료 우리 사이트에 가도 적어도 뭐 해외 저널도 마찬가지지만 연구 제목, 키워드 초록까지는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오픈되어 있는 연구 제목이나 키워드 초록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게 되고 텍스트 마이닝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면은 논문을 기존 논문보다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는 이제 그냥 있는 데이터, 그걸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건 이제 지금 설명했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에 이제 트윗 데이터, 국정원 트윗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13년 6월에 뉴스타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됐고 총 3,744개 트윗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트윗 데이터. 그래서 예전 이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웹 스크롤링, 크롤링하는 기능들이 있다가 이제 그게 연구윤리, 이제 연구윤리란 표현보다는 윤리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거를 유료로 해가지고 서비스해주는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다음에서 만든 썸 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라든지 아까 소개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비카인즈 사이트, 물론 여기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유료 소프트웨어들 중에도 이렇게 소셜 미디어 데이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블로그 데이터, 최근에는 유튜브 데이터도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키워드만 넣으면 수집하게 하는, 물론 이제 유료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관련된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그냥 가사 하나만 분석하는 거고, 그거를 텍스트 파일에서 txt 확장자를 가진, 그래서 read, 그다음에 대문자 lines 함수를 썼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제 이 안에도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범용 데이터 형식인 CSV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3장에서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배웠던 read.csv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장자까지. 근데 이제 차이점은 헤더가 있느냐, 헤더가 있다는 거는 첫 번째 줄이 변수 이름이다 라는 거고, string as factors 해가지고 f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 내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이 텍스트, 특히 한글 텍스트에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좌절스러웠던 경험들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불러오려고 해도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기 파일에 보면은 인코딩 방식이 UTF-8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정해 주지 않아서 한글이 깨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다음부터 코드를 뭐 적용할 수도 없지. 이미 이제 코드가 이제 한글 텍스트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1주차 때 했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거나 구글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 파일 인코딩에 UTF-8로 이걸 넣어주면 된대더라. 그래서 했는데도 뭐 포지 클라우드에서는 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옵션즈 설정에 가가지고 뭐 디폴트 값을 또 이제 인코딩 값을 UTF-8로, 그랬는데도 또 막 또 안 돼. 그래서 이제 시스템 로컬을 다시 한글로 해서 UTF-8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돼서, 여러분들 좀 이따 실습하실 때는 우리 이제 R 코드에는 제가 그걸 넣어놨는데 명령문을.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만 불러오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가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게 참 텍스트 마이닝이 쉽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정말 진짜 이 데이터 분석의 황금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난관들이, 어려움들이 다 지금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손쉽게 뭐 예전과 비교해 보면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려면 우리 데이터 광호에서 배웠던,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스킬들을 익혀야 되는데, 우리 이제 맛배기 수업에서는 요동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 수정하는 거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name 함수 이용해서 굳이 왜 수정하느냐? 오히려 번호, 계정 이름, 작성일, 내용 이게 한글로 되어 있고 더 의미 전달이 쉬울 수 있는데, 근데 간혹 이제 포지 클라우드가 웹상에서 구동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변수명이 돼 있을 때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을 영어로 바꿔두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번호는 NO, 뭐 계정 이름은 ID, 작성일은 데이트, 내용은 TW, 트위터 이렇게 해서 영어 변수명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제 앞에서 우리 다뤘던 힙합 가사 바꾼 것처럼 스트링 R 패키지 이용을 하는 거고, str 언더바 replace 언더바 all 함수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앞에서는 전부를 했지만 여기는 트위터 중에 달러 표시하고 TW, 요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댓글 내용.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특수 문자 곁다운표에 이렇게 슬래시 W 되어 있는 특수 문자는 곁다운표 중간에 공백으로 바꿔라. 다시 그거는 TW에 저장을 해라. 할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드를 봤더니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댓글들. 그래서 트위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특수 문자들, 마침표라든지 쉼표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이다. 자, 우리 앞에서 명사만 뽑아내는 거 다뤘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나온이 명사고요. 추출하다가 엑스트랙인데 소문자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되게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뭐가 소문자고 뭐가 대문자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심오한 철학이 있기보다는 되게 이제 단순한 대소문자를 얘가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우리 백견이 불여 일타 직접 타이핑 해봤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 중에 n이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소문자로 입력해서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지 클라우드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간혹 이거를 뭐 다른데 한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먼저 작성한 다음에 가져오시는 분들은 앞에 내가 분명히 이라고 썼지만 얘가 또 자동으로 이 일을 대문자로 변환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한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자동으로 이가 뭐 대문자로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분석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제 급한 마음에 오탈자 다시 점검하지 않고 한번 코드 작성한 다음에는 이제 차분하게 코드가 작성이 잘 됐는지 한번 보고 이제 실행을 해야지만 에러가 없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실행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급한 마음에 실행하다 보면은 또 그게 안 보여요. 오자 이제 뭐야 대문자 소문자인지 그 오탈자가 안 보여가지고 또 이제 되게 황당하게도 이제 막 이게 왜 분석이 안 될까, 막 데이터가 잘못됐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걸려. 항상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막 급하게 분석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리고, 나중에 그 오류를 찾다 보면은 되게 허망하게도 이렇게 대소문자라든지 오탈자 문제였던 게,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그게 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검증도 해보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우리 1차 실수업에서는 좀 금방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만 추출하면은 우리 11주차의 데이터 구조에 이제 1차원은 뭐 이제 벡터, 2차원은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 이제 그다음에 그 이상은 리스트, 뭐 어레이와 리스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구조 중에 리스트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명사를 추출하면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보기가 불편해요. 보기가 불편한 거를 이제 언리스트 형태로 좀 풀어주는 게 있고, 걔를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2차원 데이터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렇게 테이블과 언리스트 함수 이용해서 명사를 전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사장에서 익숙했던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as.data.frame 워드 카운트 쉼표하고 스트링 대문자 A as 또 대문자 F 팩터즈 F2 F false 이렇게 해주면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우리가 요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거를 요인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분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F로 하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를 뭐 요인으로 해가지고 T 해가지고 문자를 이제 숫자화 해가지고 분석하는데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string as 팩터즈에서 F 해가지고 처리해서 그렇게 하면 드디어 이제 데이터의 형태도 문자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가 많죠? 뭐가 많아. 데이터 결과가 쉽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뭔가 그 중간 과정이 많아. 근데 거꾸로 우리 정형 데이터 분석은 막 분석이 뭐가 막 많고 막 시각화에 막 파인 튜닝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주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 중에 텍스트 마이닝은 제가 이제 허무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 허무하게 내가 100시간 중에 뭐 소셜 미디어는 막 99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사전도 업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동의어 불용어 사전, 사용자 지정 사전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일자시에서 결과 봤지만 결과 그러면 이제 표하고 워드 클라우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기대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분석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을 기대했는데 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뭐 비교 분석한다든지 감성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 이런 걸 해보시면 이제 정말 전문가적인 텍스트 마이닝을 해볼 수는 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변수 이름을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 1차 시에서 봤던 것처럼 var 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워드, 그다음에 f 대문자 되어 있는 거 소문자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을 한번 바꿔봤고요. 자, 이것도 앞에 설명했지만 꼭 두 글자 이상으로 된 단어만 뽑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맥락에 따라서는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아마 영어 텍스트 마이닝의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제 한 글자, 알파벳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의미가 있는 명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이상으로 하는데 한글에서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얘가 꼭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필터를 이용해서 두 글자 이상의 단어만 뽑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상위 탑 10, 뭐 20개 몇 개까지 뽑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거가 이제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빈도가 이제 많이 출몰하는 어떤 텍스트에서는 뭐 100개까지 뽑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보고서에 넣다 보니까 보고서에 들어가는 분량이 뭐 한 60개에서 뭐 왼쪽에 30개, 오른쪽에 30개 이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한 50개에서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적정한 워드 클라우드 단어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미 연결망 분석 그릴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렇게 우리 어떤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20개를 뽑긴 하는데 자, 20개 뽑았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개의 결과를 봐도 너무나 이제 상투적인 우리 교육 관련된 텍스트 마이닝 해보면 맨날 나오는 게 학교, 뭐 학생, 배움, 이렇게 학급,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특정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탑 10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 데이터 저 데이터 분석해봐도 그래서 그런 이제 고빈도 단어들은 우리가 불용어 처리해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상위 20개 단어 추출하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걔를 빼고 분석했을 때 나중에 의미 연결만 분석하려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좀 남아 있어야지 선생님이 좋다, 뭐 학교가 편안하다 이렇게 해서 좀 연결이 되는데 학교 선생님을 빼버리면 연결이 안 돼서 이제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사실 상위 20개를 뽑아 놓고 그 중에 이제 의미가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만 이제 굵은 표시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0개는 좀 작죠. 그래서 이제 뭐 50개나 60개 정도 단어를 제시한 다음에 그 중에 의미가 있는 단어들만 이제 굵은 표시해 가지고 제시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북한, 대한민국, 우리 맨날 나오는 뭐 국민, 뭐 들이는 뭐 의미가 없는 단어들인데 그래서 이제 진보, 대서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20개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도 없는데 이제 더 단어를 볼 필요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 또 우리 표를 먼저 완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보지 않았던 막대 그래프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막대 그래프 중에 수직이 아니라 수평 막대 그래프 지지플라투 패키지 이용해서 특히 순서, 빈도 순서를 고려해 가지고 어레인지에서 순서를 주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탑 10, 탑 20 데이터, X축은 단어, Y축은 프리퀀시. 그런데 이제 Y축이 빈도니까 얘는 2500까지. 자, 이 2500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데이터마다 어떤 데이터는 1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뭐 3만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OL 데이터이고 코드를 플립한 거고 그리고 X축은 앞에서 줬던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가 뭔지 표시해야 되는데 이제 빈도를 어디에 표시할 거냐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0.3을 주시면 이렇게 빈도가 막대의 옆에 막대 안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막대 이렇게 벗어나서 이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단어 빈도 막대. 물론 이제 옆에 좀 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그 그래프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앞에서 봤던 이제 워드 크라우드 동일한 이제 이 팔레트를 쓰고 난수를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단어, 빈도, 그다음에 여기 프리퀀시를 최소 10개.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라서는 뭐 최소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최소 10,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고빈도 단어들이 많다 보면은 그다음에 맥스 200개인데 저는 200개는 추천하지 않고 한 50개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랜덤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고빈도 단어가 중앙에 배치할 때 이제 F 그다음에 이제 회전 비율 0.1 단어의 크기는 6부터 0.2 그래서 이제도 너무 빈도를 반영해서 해버리면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다 겹쳐가지고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스케일을 줄 필요가 있고요. 색상은 우리 여기 앞에서 정했던 첫 줄에 정했던 이제 팔레트를 이용해 가지고 색상을 주면은 요런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그림보다는 좀 더 심플한 앞에서 한번 봤었죠. 잉크를 적게 쓰는 게 좋은 시각화다. 이제 명암을 주는 이런 색깔, 이런 시각화가 더 추천해주는 시각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는데 200개 단어니까 잘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에 워드 크라우드 그렸을 때나 사람들이 와 했는데 이제는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10개 단어만 보여줄 필요도 있고 5개 단어만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데이터 요약을 위해서.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비정형 데이터 중에 텍스트 마이닝 2차 시 수업, 특히 이제 앞에 1차 시처럼 텍스트를 준비하고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데이터 텍스트를 전처리하고 정제하고 형태소 분석해서 키워드 분석해 가지고 특히 시각화는 막대 그래프, 수평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